아니 오늘 아주 대단하시네요. 분위기가 아니 김봉환 원장님이 나오신 도의 나오시니까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한국 고전 학술원 원장, 천부학 경사,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하여튼 직함이 대단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데까지 해봐. 이것도 괜찮아요. 떨린 대로 보여주면. 아이 가만 있어. 오케이. 아이, 김봉환 원장님 만나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김가 27세송 김봉환입니다. 제가 제 소개글을 하나를 써왔습니다. 예. 강의를 할 때 강의한 사람이 뭘 알고 있느냐, 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 소개글을 하나 써왔습니다. 철 지났지만은 이게 부채에 썼는데요. 이걸 잠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구부지덕, 지극한 덕이 아니고서는 지도 불응언이라. 지극한 도는 응결되지 않는다. 고로 군자는 존 덕성이 도문학하고, 이래서 배운 사람들은 덕과 성을 존중하고 묻고 배우는 길을 가는 것이다. 시 광대의 진정미하고, 광대한 것, 광대함을 지향하되 진정미, 정미한 것 또 다하고, 극고명이 도중용이라. 높고 밝음을 지극히 하되 중용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옹고의 지신, 옛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돈의 숭례, 두텀으로서 예를 받드는 것이다. 시고, 이런 까닭에 거상불교, 윗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아랫자리가 되어서도 배반하지 않는다.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써왔냐면요. 제가 40대 가지고 그 전에 명시보감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백분 서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더구나 이제 문장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백분 서기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형들이나 사업 수완도 있고 하는데도 보니까 우리 형들이나 생각하기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골방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중용을 공부를 하면서 이 문장을 갖고 제 입장을 설명했던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 한몸 포럼 대표님이신 허진행 장관님께서 골라서 한번 이제 전해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어주신 임중산 선생님한테 먼저 감사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한몸 포럼 대표님께 또 인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초고대 성인 삼성과 삼천의 계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다 증명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저는 증명할 수 없는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명한다는 것은 문자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이게 맞을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맞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래서 제가 숱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참 막막해요. 하도 많은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테마를 8가지로 이제 정했습니다. 정해서 명제를 제시를 하고 그걸 증명해가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선 이제 한국고전학습연구원은요, 정말 우리 인류가 궁금해할 만한 대다수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말하는 TV에 자주 나오는 인류 10대 불가사의 하는 그런 것들의 해답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8명의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바로 55,000 율곡 양성 사업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55,000은 5만원짜리 지폐와 5,000원짜리 지폐를 합하면은 55,000입니다. 근데 그게 55,000명에 해당하는 율곡 같은 석학을 길러낸다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연회비가 한 달 회비가 5,000원인데 연회비를 하면 6만 원 되는데 5,000원 깎아줘서 5만 5천 원도 되고 그 다음에 55라는 그 숫자가요 생수의 최대 수인데 그 역술에서 보면 55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큰 탄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55,007곡의 양성사업회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천부학 종사라고 했는데 이 천부학이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삼성기에 나오는 그 이제 천재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다스리던 세상을 천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삼성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일대 환인이 바로 이제 그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천재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학문이 이제 천부학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자고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자와 한글을 문자를 남기고 옥편을 남기고 그 다음에 사서오경을 남기면서 완전히 우리 후대한테 전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사서오경 부분은 상당 부분이 많이 이제 대를 내려오면서 이어 내려오면서 그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문자는 그 훼손된 부분이 거의 없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를 남기는 방법이 결국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 안에 자의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자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숱한 자의를 남기고 그 다음에 한글을 덧붙여 남기면서 한자를 통해서 한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재밌고 막 다이나믹하고 이 역사가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믿을 수밖에 없겠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한번 넘겨주시죠. 절대 거스를 수 없는 8가지 명제에 관한 변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첫 번째 명제가 말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는 시대 부분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는 분류법으로 이로 인해 문자 역시 원시 문자인 상형으로부터 점진적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다라고 단정짓는 이런 치명적 오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가 만들어진 시점이 93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92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9300년에 오셨고 그 다음에 80세 돼 갖고 황국을 완성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93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80세 되어서 12황국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 12황국이란 거는 동방 6국, 서방 6국 해서 합해서 12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12지입니다. 그러니까. 9,800년이라니. 아니 9,300년에서 80세 돼 가지고 그 한국을 완성을 했으니까 우리는 황기라고 알고 있는 것이 9220년이잖아요. 9,220년? 예, 그때 이제 그 두 문자가 완성이 됩니다. 다. 그래서 제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는 시대 구분이 왜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는 건가 하면은요. 저 청동기가 7,000년 전에, 약 7,000년 전에 그 어떤 고분에서 청동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4,000년 전에 철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는 7,000년 전에 발굴이 됐고 철기는 4,000년에 발굴이 됐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가 앞선다고 실정사학이라는 학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동기는 말입니다.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청동기는 4가지의 합금입니다. 그러니까 구리와 아연과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인듐이라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인듐 아니면 비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4가지 합금이 돼야 청동기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무렇게 섞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비율이 맞아야 되고. 굉장히 과학적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처음부터 강도를 높이고 구리는 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금이 되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일반 쇠보다 더 강해요. 쇠를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금이 되게 되면은 이게 7,000년 돼도 녹이 안 나고 안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쇠는 그거는 200년도 못 가요. 아무리 덩치 큰 새도 그냥 100년, 200년 되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부식돼서. 그런데 그게 철기 시대보다 청동기 시대가 앞선다고 말하니까 이 얼마나 바보 같은 학설입니까,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가
9,300년 전에 됐고 고대 문자가 나오면은 고대 문자를 갖다가 갑골문 같은 게 문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갑골문이 그 고대 문자가 더 오래된 문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엄청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든 문자가 바로 한자고 한글입니다. 그리고 이 문명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칠판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이게 서면서 설명하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철 타고 오다 보니까 그 임산부석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그림 형태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임신할 임자나 임신할 신자 같은 임신이라는 그 두 글자는 굉장한 철학을 담고 있어요. 그 문자가. 그런데 이 철학을 문명이 낙후된 그 정말 문명 국가에 가서 그걸 철학을 갖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 형태로 그림 형태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시 문자, 고대 문자라고 하는 상형 문자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서 문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정예화된 거는 결국 9220년에 완성이 됐고, 그때 그 문화, 이제 그 시대를 저는 이제 문화 빅뱅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분이 100년 동안 이 창세 역사를 겪어간 과정을 전체 문자로 다 만들어 난 것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를 통해서 이 문화 빅뱅기 이 문화를 통해서 세계 12환국을 통해서 또는 10관을 통해서 세계로도 확산이 돼 나간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이 세계에는 다 많고 각기 문자는 다르지만은 비슷한 단어들을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로도 확산되어 나갔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관은 뭐냐면은 10관은 아까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10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날 이야기하면 10개국에 해당하는 한자 문화권 나라들인 겁니다. 그분이 그 10관이 바로 천부였던 거예요. 전체가 다 천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부의 중심이 바로 진나라였던 겁니다. 이제 넘어가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명제 2. 9220년 전 초고대의 성인들 삼성에 의해 세상이 10관 12지로 정돈되었으며 삼성들이 바로 인류 최초 성신 시시세가 사람들로 주역 8개의 구성원이 바로 이들이다. 제가 이 문자의 비밀을 다 파헤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주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역 공부를 제가 이 사서오경을 다 공부를 하고 주역을 붙들고 한 3년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답답한 게 있었던 거예요.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 주위에 집주서를 갖고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때 학자 우리가 주자라고 하는 주문공이라고 하는 그분의 집주서를 갖고 주역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째 보면은 이 주위의 해석이 제 생각에 반도 못 미친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학설은 정말 주워 모은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주석들을 주워 모아서 한 집주서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은 그러니까 별볼 없는 사람이다는 단정 짓고 뭔가가 확실한 게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문자를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자 연구에 제가 핵심을 가장 잘 짚었던 것이 주역의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주역에 보면 태극기 저 있잖아요. 저게 이제 괴인데 저 괴는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위에부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저 해석은 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쌓듯이 밑에부터 쌓아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저걸 해석을 할 때는 초, 2, 3, 4, 5 상하고 밑에서부터 해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하나씩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뭔 이야기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자를 대할 때 제가 그걸 이제 그 이론을 해서 밑에서부터 해석을 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자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성시시자 같으면은 그 세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걸 갖다 밑에서부터 해석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자 체계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주역이 말하는 이제 그 주역의 위자가 들어가는 괴가 8개가 나옵니다. 건위천, 고니지, 이희화, 감위수 이런 식으로 해서 위가 들어가는 8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8명이 왜 건이천, 건이 왜 하늘로 기림을 받게 되었는지, 곤이지, 곤이 왜 땅으로 받게 기림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설명들이 8개가 뼈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뼈대를 갖고 글자 문자를 한일부터 시작해서 더해서 나가면서 전체를 다 맞춰냈더니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수도 못하는 게 한일부터 시작해서 필히 약자까지
이야기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핵씩 더해가면서 하나의 설명씩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되고 누가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류 최초의 성씨가 시시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저 글자 하나씩 다 파자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은 맥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인류 최초의 성씨는 시시입니다. 이분이 무덤이 오늘날 진시황 능이라고 하는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무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국조이신 일대 환인의 무덤이란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 무덤을 비밀리에 묻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보시라고요. 진나라 고작 20년도 못 간 그 진나라가 무려 70년 이상 걸린 그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40만이 40만이 동원돼갖고 70년을 만들어야 만들 수 있다는 진시황릉을 걔네들이 고작 20년에 어떻게 만들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의 역사는 문명이라고 하는 중국은 문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자도 없고. 그런데 그 진시황릉 안에는 걔들이 진시황릉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상당수의 한자와 한글이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큰일 나니까 걔네들이 덮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우리 본토 수북에서 우리 황릉에 그분의 무덤에 절하고 정말 우리의 그 역사를 찾아내고 싶은 게 제 그 소망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알면은 가능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게 되면은 그 역사는 기득권이에요. 과거 중심이죠. 네, 기득권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게 우리 선조가 땅이고 우리 선조 땅이고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걔네들은 힘으로 무력으로 갖고 이게 다 부족들을 다 하나 통일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 걔네들 무력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화가 없는 겁니다. 그들한테 문화를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넘겨주시죠. 명제삼. 십가는 당시 천부로 불리던 세상 통치의 주체 진한을 비롯한 9제후국을 함께 이루는 것으로 천재를 중심으로 한 9제후들의 서열 및 각각의 개성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하는 10개의 문자와 거기에 부여된 자의로 설명을 한 거예요. 십간이. 그러니까 저기 제 옆에 있는 게 십간표인데요. 저 십간표가 가운데 안에 들어간 게 8개잖아요. 8개의 가운데가 태극이 있는 거예요. 태극에 무기가 들어간 게 십간표예요. 그러니까 천부의 10명의 제후와 한 명의 천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천재가 아까 말씀하셨던 초고대의 성인인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태극에 있잖아요. 태극이 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기가 뭐냐면 무는 오늘날 우리 그 황성수비대가 무고 기는 이 한자를 만들고 한글을 만드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 저자가 나야 작자가 나야 창제자가 나야라고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 옥편에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나기자를 쓰고 나기자 아시죠? 나기자를 쓰고 이게 나야라고 해놓으신 겁니다. 이 글을 만드는 사람이 나야라고 해서 무기가 요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천재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바깥에는 12지인데 요 12지에 대한 설명은 다시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요 갑을 병정 무기 계신 인계하는 이 10가지 문자도 다 파자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설명해 드리면은 거기에 그 비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제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명제사인데요. 여기 지금 소띠를 여기다 지금 형상을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분이 결국은 이 천재가 되고 세상을 통일하고 문화로 세상을 통일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축나라 사람 때문에 그래요. 자축할 때 축나라. 두 번째 소띠. 근데 이분이 이 나라가 이 소띠라는 나라가 이 천재가 19세 때 그 형의 그 음기 그 기왕 권숙과 음기 신수의 농간에 넘어가서 그 서역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우조단이라는 그 소대로 형성된 그러니까 소 달바가지를 쓰고 한 개혁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개혁 세력을 이끌고 이제 서역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소대들을 이끄는 사람이라 해서 이분이 견우라고 불리는 거예요. 끌 견자에도 소우자가 들어가 있고 또 그 견우할 때 우도 소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소탈을 쓰고서
결국은 소탈을 쓰고서 우조단을 이끌었다 해서 그분을 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라는 이분이 19세 말에 서역과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그 자신을 팔아먹은 형 때문에 결국은 포로가 돼, 전쟁 포로가 됩니다. 그 우조단은 전체 다 전멸하게 되고 그 대장이었던 견우는 그 나라 끌려가서 이 충나라 사람들한테 오래 의해서 양쪽 발 뒤꿈치 인대가 다 잘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양쪽 발 뒤꿈치 인대가 다 잘리고 그걸 뽑아내서 목에 걸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에 걸어다 줬는데 그 느낌이 부드러웠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분은 걷지를 못하는 불구로 평생을 사신 거예요. 20세 때부터. 그런데 그 막내딸이 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에 팔괘로 보면은 건태할 때 태가 셋째 딸이잖아요. 셋째 딸이 천상의 이 이공계통의 그걸 다스린 절대 신이었다고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공계통의 그 재능을 발휘해서 초합금, 경량 합금을 갖고 걸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줬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결국은 정상인처럼 걸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옷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옷에 기대서 결국은 정상적인 걸음을 행보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을 세계를 통일하게, 문화로 세계를 통일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근본 단초는 이 나라의 올이란 사람이 결국은 그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그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 올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전쟁 행사장 같은 데 몰래 침투를 해서 암살을 하거나 그 비수를 갖고 암살을 하거나 또 약을 타서 전체를 죽이는 시한 이런 사람을 도라고 해요. 그래서 도올을 둘을 합하면 도올인데 우리가 정적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삼아야 할 사람이 도올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 도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도올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 역사를 왜곡한 사람들 주체가 바로 한무제예요. 한무제가 도올입니다. 한무제가 도올인데 참고로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국가의사당에 가면은 그 해태가 있죠. 해치상이 있죠. 해치상 비슷한 걸 중국 애들이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 그걸 도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해치상에는 목에 방울이 걸려 있는데 중국이 섬기는 그 도올상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생화를 이렇게 밟고 있는데 그 영생화가 바로 천부십간이에요. 그리고 목에는 방울이 없습니다. 그게 해치예요. 그게 도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이제 확산이 돼야 될 부분들인데 또 어떤 분은 내 아는 어떤 분은 그걸 또 호로 쓰고 계십니다. 그걸 또 그분. 요거 이제 여기는 12지는 당시 동서 12강대국과 천부 10간의 관계를 자축인묘 진소미 신유술해하는 12개의 문자와 자의로 설명한 것이며 미루어 나라 각각의 개성을 도물의 특성을 빌려 설명한 것이고 그 경계가 되는 국경을 띠라고 한 거예요. 우리 허리띠, 머리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띠가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하고 무슨 경주해갖고 12동물이 경주해갖고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지었다라고 이런 회개망측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12강대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하나의 강대국들이 거의 몇 개씩 그 식민국가를 다 거스리고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미 있잖아요. 요 미가 오늘날 미국 할 때 미하고 똑같은 의미 같죠. 그런데 여기가 이 화폐가 이때 화폐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화폐가 달러예요. 그래요? 예, 이거 있잖아. 아니 불자. 달러. 예, 그거 있었어요. 그게 나온다니까. 9,365편에 나온다니 그게. 이게 아니 불자 이게 달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불교를 태동시킨 석가모니가 이분이에요. 아까 해치가 그분이 석가모니예요. 그리고 센트 있잖아요. 센트는 이렇게 사람 인변에 매산자를 쓴 신선선자 있잖아요. 요걸 센트라고 해요 또. 그리고 이때 미터법이 나오는데 그 2대 환인인 혁서 환인이 이제 쌀농사법을 개발을 하면서 이분을 갖다가 우리 신농이라고 합니다. 신농이라고 하는데 그 신농 또는 지신이라고 해요. 근데 쌀농사법을 개발을 하면서 이분이 세계 경제를 다 장악을 해버려요.
세계 최고의 나라, 부자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했는데 이 땅에 가서 새로운 천부를 건설했는데 우리는 그걸 후천이라고 합니다. 후천개벽이라고 하고 그걸 천축이라고 해요. 천축 보면 대죽자 밑에 두 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두 번째 천부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다 연동의 관계로 묶여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 시사를 하게 되고 앞으로 제가 이제 55,000 율곡의 항상 사업대를 운영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컨텐츠를 갖고 어떤 사람은 영화도 만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아동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도 또 뭐 하고 연극도 하고 상당히 많은 문화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우리 전부를 부자로 만들고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이 자산이 한마디로 우리한테는 태산처럼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자로 다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예, 공식을 찾아낸 거니까. 좀 넘겨주시죠. 이게 명제5 한자를 구성하는 10가지 기호 10결과 한글의 뼈대인 10개의 모음은 모두 10간을 기호한 것이다. 근데 요 글자 있잖아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일대 천재라고 하는 한인 천재라고 하는 그분을 상징한 게 한일자인데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 그 주역처럼 여기 있죠. 여기 태극기처럼 음양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야. 우리 한자에는. 그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일자가 있지만 어떤 거는 양을 표현한 거고 어떤 건 음을 표현한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늘을 표현한 게 있고 땅을 표현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하늘은 위에 표현했을 테고 땅은 아래에다 했을 테죠. 근데 아래에 있는 한일자는 거의 대다수가 땅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죠. 그 나라 국자 같은 거 보면은 가운데 바깥에 테두리가 하나가 있죠. 그 안에 혹자가 들어가 있는데 창가자 밑에 입구자 밑에 한일자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 한일자가 바로 땅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안에 들어간 나라 국자 안에 든 혹자는 창과자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입구자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밑에 한일자는 영토를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 구성의 3요소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바깥의 테두리는 또 뭘까요? 그게 나라 국자입니다. 그게 국경을 뜻하는 거, 그게 띠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게 입구자를 말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언어가 결국은 국경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어가 결국 국경을 만드는 그 띠를 만드는 근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국자 같은 이런 하나 안에도 이런 철학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문자가 우리 말이 얼마나 정순한 대로 채로 후대에 전해져야 되는 건가 하면은 오늘날처럼 말도 안 되는 말 잘라 먹는 거라든가 이 말 저 말 섞어서 정치인들이 많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벌 받아야 됩니다. 이 언어는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거가 아닙니다. 선대로부터 또 만대로까지 전해져야 될 우리 자산인 거예요. 일체 훼손됨 없이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자를 구성하고 그 복잡한 한자가 오직 10가지 기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공식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한자를 배우게 되면 10자 20자를 저절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천자문 같은 경우는 그 글자에 논리 없이 천지현황 뭐 이런 식으로 그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그 공부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현황 3년도간이 언제 호양 하시독 있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천지현황을 그 둔재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천자문 공부하다 보면은 중간쯤 가면 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 언제 호야까지 가보지를 못해요. 그게 뭔 소린가 하면은 맥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 글자를 천글자 되는 글자를 형태를 갖고 외우려니 그림으로 외우려니 이게 머리부터 아파지고 그 글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조선 같은 경우는 문명률이 그렇게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천자문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이 문자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글자를 가르치면 당연히 한일자를 가르치고 이거 한획된 것부터 가르치고 이거 배워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 배웠잖아요. 배웠습니다. 이 한 글자씩부터 배우고 여기서 한 글자씩 더해가면서 만들어진 글자들을 해나가면은 역사를 한꺼번에 알고 나가게 되는 거라고 하죠. 글자를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림으로 어떻게 글자를 외우냐고. 근데 우리는
저들이 떼놈들이 그 상형 문자라고 하는 그 문자에 상형 문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 글자마다 다 철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게 우리 한글의 아야, 어여, 오여, 어이 하는 10개의 모음이 결국은 이 10개가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음이 아 할 때, 아는 이게 나 아니 나, 아. 이런 식으로 이게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 식간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가시죠.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이 논문이 완성이 되면은 이 논문이 발표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을 저지를 겁니다. 이제. 언제? 한 보름이면 다 쓸 것 같은데. 근데 이 내용이 요 뒤에 가면은 이 논문 일부를 인용한 거예요. 명제유, 요 삼자를 삶이라고 하죠, 삶. 요 글자를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한글 모음에 마치 팔다리처럼 덧붙어 표현을 자유롭게 해주는 14개의 자음. 12지에 선후청 개벽을 뜻하는 푸른 하늘이라는 걸 앞에서 피어비역이죠, 마지막이. 그러니까 12지에 요 두 글자를 붙여서 자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논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은 사에 모음에다가 자음을 붙여서 사라는 글자를 만들면은 이 사라는 의미는 한자에 가야 이 답이 나와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삶이란 글자는 밑에 받침을 2개를 달아놨잖아요. 저 글자 같은 경우는 리얼은 아까 나기자가 똑같잖아요, 글자가. 그죠? 나기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자를 지은 분이 나기자라고 일대한의 전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미음은 우리 성인성자를 보면 귀자에다가 밑에 입구자, 그 다음 밑에 청간임자를 쓴 게 성인성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인 누구냐면 입구자로 표현되는 아까 말했던 신농이란 분이에요. 그분이 미음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입구자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과 이분의 철학을 합해서 받들고 갔을 때 이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완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란 글자, 우리 한글이. 그래서 제가 논문에는 이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기억은 아까 나기자라고 했잖아요. 이 글자를 지은 분이 나라고 했잖아요. 내 운명을 바꿔놨다라는 말입니다. 기억이. 바꿀 역자는. 저 주역할 때 역자가 바꿀 역자 아니에요. 그럼 이게 기억이라는 말이 내 운명을 바꾸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그 자나라거든요. 동방의 안파 땅에서 그 30살에 쫓겨갔거든요. 그쪽으로. 거기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그 아내 직녀의 배신으로 다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짓말처럼 이 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할아버지 친구의 손자였던 순이 나타나서 결국은 다 구해줍니다. 그래서 천부 식간에는 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2지가 기억, 년, 기껏, 미음비업 하는 게 다 요거는 아까 넘겨보면은 머리 목자라는 글자, 한자로 머리 목자라는 글자고, 이거는 숨길 언자고, 이거는 옆구리 터진 상자 방자죠. 요건 나기자고, 요건 입구자고, 요거는 서물 입자고, 요건 사람 인자고, 요건 원만하는 뜻이고, 그 한자에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둥이 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그냥 한자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창적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한자를 지으시면서 부속 글자를 만들어서 글자 안에 어떤 우리가 숨겨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직계 후손들한테만 주고 싶은 것들을 그 안에 담고 그 다음에 한글로 가지고 보충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럼 허신이라는 사람이 설문해자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허신이 만든 설문해자 원본은 그러면 한자를 써놓고 무슨 글자로 이 글자에 대해 설명했겠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글자로 설명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죠? 아니, 그 중국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중국말로는 우리 하늘 천자 같으면은 하늘 천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음으로 내 천자도 있고 야털 천자 무슨 천자가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사성이라는 발음법을 갖고 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반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번 중국 애들 시켜서 한번 시켜봤다니까. 야, 너 이거 천자 한번 발음해봐. 그리고 발음을 반절법을 해가지고 발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처음부터 바보 같은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글자가 아니라는 거는 이 하나라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자와 한글은 같은 쌍둥이 글자고, 한자의 의미는 한글에 가면 있고, 한글의 의미는 한자에 가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 논문이 아마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반박 불가의 절대 논문이 될 거예요. 이 논문이 발표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55,000 율곡의 항상 사업회가 발족이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이제 누가 큰일 저지르면 그 반드시 이삭 떨어지거든요. 그 이삭 죽기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저 강의자전에 자세히 설명돼 있거든요. 예. 강의자. 아,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언제요? 거기 당운이 있고 정운이 있고 뭐 여러 쫙 있어요. 어떻게 발음 어떻게 났다 어떻게 나와요. 근데 반절법을 걔네들은 그 옛날 거하고 시대에 따라 변해요. 발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세종대 홍민정 만들어서 완벽하게 된 거 아니에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은나라 때 발음할 수 있는 것을 세종대한테 완벽하게 구현한 거죠. 아, 예. 그 나중에 좀 제가 좀 들어보고요. 예. 좀 넘어가면서 이제 좀 넘겨주시죠. 명제칠, 한자. 제가 다르게 썼죠? 예.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 글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호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자거든요. 근데 요 뒤에는 다른 가죽 위자인데, 앞에 요 글자에 대한 의미는 지워버렸어요. 없어요. 예. 이 글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 조자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여간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글자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한자와 한글이라는 두 문자는 한글 요렇게 씁니다. 이게 글자인데, 갑을 할 때 두 번째, 천간으로 보면 갑을 할 때 두 번째가 나오죠. 이거 두 번째 지은 문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게 글자인데, 그러니까 글자인데, 요렇게 두 번째 천간을 할 때, 천간을자 두 번째 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두 번째 지은 문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한글이라는 두 문자는 이때 함께 창제된 쌍둥이 문자로 삼성에 의해 주도된 약 100년간의 창세 역사뿐만 아니라 개벽 철학인 천도 삼극 사상과 삼남한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7번째 명제를 제시를 했는데, 요건 아까 삼극의 도가 나오잖아요. 요 석삼자에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여기 해일자를 바꾸면은 요게 뻗칠금자입니다. 근데 이 사상이 정말 세상 끝까지 뻗쳐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나무 목자를 쓰면은 이제 그게 우리 한국 할 때 환자가 되는데, 그 환자는 무슨 환자인가 하면은 무환자나무 환자입니다. 무환자나무 환자인데, 그 무환자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파리, 뿌리, 줄기, 그 열매까지, 그 다음에 하다못해 열매를 다 그 먹고 난 다음에, 과실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씨앗까지 버릴 게 없는 나무라서 걱정이 없는 나무라는 뜻으로 무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극 사상이 얼마나 대단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무한자 나무는 이제 제가 많이 정식을 해서 그걸 갖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급을 할 거예요. 그건 약성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무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 약재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신약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삼극 사상이 결국은 여기도 보면은 여기 열십자를 여기 있잖아요. 요 글자에 요 열십자가 아래 위로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빼면 이제 그 뻗칠금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통이 바로 삼극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삼극 사상이 세 명의 성인이 다 의해서 완성이 된 거죠. 문화통일이라는 걸로 완성이 된 겁니다. 넘어가시죠. 마지막 명제인데요. 진한을 중심으로 하는 천부 십관들의 문자인 한자가 BC 128년경 한무제 유철의 사주를 받은 삭선사명에 의해 절치당한 후 그들의 국호에 따라 한자로 불리게 되었다. 이건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 공부를 할 때, 저는 대다수 역사서를 다 공부를 했는데 사마천 사기를 정말 달달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반고에 한서를 공부를 하면서 정말 통탄을 했습니다.
그게 뭔 이야기냐면 같은 이야기인데도 반고의 한서 이야기와 이 사마천의 사기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반고는 죽었단 말이죠. 반고가 죽었는데 반고하고 그 무리들이 다 합쳐져서 다 사형을 당한데 갱유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적은 첨부의 역사서는 전부 불타 없어지는데 분서갱유가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진시황이 한 게 아니고 진시황을 보필했던 그 학자인 그때 재상이 누구였었죠? 그분이 한 게 아니라 주도한 게 아니라 분서갱유는 여불이 말고요. 이사가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사의 글, 그 고문진법에 이사 글이 나오는데 이사의 상진왕 축객서가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주옥각 같은 글을 쓴 분이 그 자기의 기반인 유학서적을 다 불태워 없앴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천이, 그 다음에 하무제 유철이, 동중서, 이놈이, 그 다음에 아까 누구 했었죠? 그게 이제 옥편 했다는 설문해자였던 허신. 이 세 인간들이 삭선사명이에요. 삭선이 뭐냐면 조선의 역사를 삭제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삭선사명에 대한 명백하게 제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 반고의 한서에 보면은 반시평전이 나와요. 반시평전에 보면은 이건 자기 성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반시가 왜 생겼고 그 다음에 누구에서 어떻게 됐고 그런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삭전 알죠? 삼천갑자 동방삭. 동방삭이 뭡니까? 동방의 역사를 삭제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문자로 갖고 비밀리에 다 기록해놨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이 문자, 조자 원리를 가지고 허신이 모르고 사마천이 모르고 동중서가 모르게 그렇게 몰래 기록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다 찾아낸 거예요. 그 이제 다 증명해서 중국 이 땅에서 진짜 삭제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너무 분통이 터져서 제가 왜 이렇게 바짝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제 분통이 터져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말랐는가 그랬더니 오늘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대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학문을 전파해서 세계인들이 함께 알게 하고 그리고 저 문화도 없는 저 미개한 그 나라가 있잖아요. 문명률이 90%가 넘어요. 어디가? 중국이. 거기 우리나라 땅인데. 거기 그러니까 그 남의 나라 땅 뺏어 갖고 그 백성들 다 그 모섬으로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비로. 그거 그냥 둘 거냐고요. 저 불쌍한 백성들을. 뭘 어떻게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명제에 대한 이제 제시는 끝났는데요. 잠깐 한번 넘겨보시죠. 아니, 다음요. 근데 이제 목차가 있는데요. 그 시간이 되면 시간 제한이 있으면 그만하시라고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면 되니까요. 제가 할 때 얘기를 드리면 여기요. 목차를 제가 써놨는데 절대 거스를 수 없는 8가지 명제에 관한 변이 첫 번째였고 이제 요 목차 그 다음에 3번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왜 하느냐? 왜 할 거냐? 이거 왜 하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개요. 전체 맥락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개요. 그 다음에 도입 부분을 어떻게 끌고 와서 어떻게 이제 설명해 나가겠다라는 그 플랜. 요런 것들이 요거는 제가 요 부분들은 제가 제 쓰고 있는 논문에서 일부 발췌해 온 겁니다. 그리고 6번 성자에 관한 설명. 이게 또 참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보면은 삶 같은 거 보면은 밑에 리얼 미음이 있고 위에가 하나 했는데 이거는 위에가 2개고 밑에가 하나인 글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성인의 거를 갖다가 이 밑에 있는 3대 환인이라는 고시리 환인이 그대로 두 사상을 다 물려받고 선천 후천을 다 물려받고 하나의 통합 국가를 만드는데 그걸 우리는 인왕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천의 개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왕천이란 게 우리는 황천하면 죽어야 가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황천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 황제로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울이었다는 거예요. 도울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문화가 살아나면 자신들은 없어지거든요. 이 지구상에 삭제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렇게 두려워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온 것이 이 조선으로까지 고구려 조선으로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은요 도울이 지배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좀 막 그 조선 이야기하면 이제 제가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55,000 율곡이 항상 사업단에 힘을 싣기 위해서 그 소설을 쓰고 있는데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신사임당과 율곡이 얼마나 성인이었고 선지자였는지 그 책을 통해서 확실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도울의 눈을 피해서 그 개혁 플랜을 완성을 한 거예요. 사회 개혁 플랜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게 경장론인데 그 경장론을 제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경장론을 율곡이 완성을 했고 어머니의 계획하에 그걸 완성을 했던 거예요. 그걸 제가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계획대로 율곡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그 거치고 힘든 일은 그 율곡이 좀 막아줄 거고 우리는 그 그늘에서 우런 내실을 다져나가자는 게 제 계산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일성 안팎의 한인인데요. 이분은 기자로 설명이 되고 이분 성함이 인이에요. 이분 성함이 인인데 이것도 보면은 요 두 이자가 여기 있죠. 위에 거는 한일자가 양효고 밑에 건 음효입니다. 천지를 설명한 거고 앞엔 사람 인자잖아요. 이거 천지인 삼극사상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그분의 성함인 거예요. 인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혁성한인 면인데 이분은 얼굴 면자인데 이분이 왜 입구자로 표현이 되는 건가 하면은 적도 있죠. 지구를 쫙 가로로 끈 적도와 세로로 끈 자호선이라는 게 있죠. 적도와 자호선과 그러니까 시줄 날줄을 갖다가 1, 2단위로 구분을 해서 세계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지구를 연구한 사람이 있고 그 도면에다 그걸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대 혁성한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땅을 요거 리단 400m 단위로 다 연구를 했다 해서 입구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3대 제3성이라고 해서 고시리 환인인데 이분은 이름이 제임인데 제임인데 청간 그래요? 이분 저거 똑같이 써요. 그래요? 네, 권제임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청간 임자로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여인 여자가 들어가면 임신할 임자잖아요. 인류가 이분을 가졌다는 게 이제 임신이라는 글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권제임.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분들이 엮어간 이 창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들어보면 기가 막히다 못해 이제 요 앞에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만 넘어가서 잠깐 설명하고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넘겨주시죠. 목적 태평양 어디에는 세계 곳곳의 강 하천으로부터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모여든 장소가 있는데 이름하여 멀떡운이라고 합니다. 그 멀떡운이에 넘쳐나는 쓰레기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떤 경로를 거쳐 거기에 이르렀다는지 구분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사에 대한 기록도 후대의 성자가 자신들의 집권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들과 패자가 되어 자신의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선대의 업소에 가까운 글들이 함께 뒤섞인 마치 오랜 세월을 거쳐 각종 쓰레기들이 모여든 멀떡운이처럼 어지러운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역사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제가 이 멀떡운이라는 말을 여기다 왜 꺼냈냐면은 여기 표시를 해놨냐면은 이 멀떡운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역사의 진실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멀떡운이가 뭐냐 하면은 군인은 잘 아실 겁니다. 바구니 뭐 담는 거죠. 한꺼번에 뭐가 담는 거죠. 비구니는 뭐냐 하면은 천재의 가르침을 통한 그 여자가 그 여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국회의사에 가면은 그 해치상 목에 걸려 있는 그 박무리 그분 이름이 인영인데 이분이 그 석가모니의 경호무사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쁜 여인이었던 거예요. 머리가 삼단 같은 머릿결에. 근데 이분이 결국 자신의 주군을 지켜내지 못하고 마흔대가고 자기 주군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복 굴욕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마귀, 그 기왕곤숙한테 붙들려서 그 이제 결국은 세 번의 무릎 꿇는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열반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그걸 이제 자기가 알면서도 그걸 지켜내지 못한 경험무사로 지켜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결국 자책을 해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대 환인이신 우리 성인 천재께서 아니다. 이리 와보니라. 너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러니까 아마도 자신이 믿는 삼단 같은 머릿결, 자신이 은둔의 수단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인형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박물로 자기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바람과 같은 여인이어서 그 주군도 자신이 어디인지를 못 찾는다는 정도로 은둔의 절대 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하고 다른 무술 체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은둔의 절대 고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그 죽으면서 결국은 그 자살하려고 하니까 천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마라. 너가 가장 사랑한 것을 배워서 내 죽은 먼저 간 명계로 간 주인한테 바치고 너는 나와 일을 좀 같이 하자 해서 결국은 네 주인이 남긴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후대에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분이 머리를 자르고 결국은 주인을 다시 섬기게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이제 군의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군이라는 말은 이제 언덕구자에다 진흙리자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만물이 생명 가진 것들이 다 죽어서 저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진흙이 돼서 쌓입니다. 먼지가 그 뻘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어 다 평평합니다. 거기에 산하가 하나가 우뚝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평한 곳에 요만큼도 돌출이 없는 곳에 그 산이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우뚝해 보이겠습니까? 그 비군이가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군이라는 거는 모든 것에 모여드는 장소, 그러니까 그분이 설파한 불법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 따랐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여드는 장소를 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멀떠군이는 뭐냐 하면 멀리서 떠내려온 것이 모이는 장소란 말이잖아요. 그것들이 모이는 장소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모이주머니라고 나옵니다. 모이주머니, 조류의 모이주머니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외갓집이 양계장을 하다 보니까 그 닭을 많이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거 모이주머니를 많이 따봤죠. 따보면은 거기에는 온갖 잡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멀떠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천재께서는 그 멀떠군이를 옥편에는 어디다 그 멀떠군이란 글자가 남아있냐면은 우리 한자 옥편에는 여인의 성기를 말하는 음도질자에 그걸 남겨놨습니다. 음도질자에 그걸 남겨놨는데 이제 우리 인류의 어머니라는 직녀목에 불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문화가 그 서역 유나라 공주였었는데 그 정말 뛰어난 미모에 도대체 이놈 저놈 그냥 안 담빈 놈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서역 유나라 임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성기는 마치 조류의 모이주머니처럼 온갖 잡놈들의 씨앗이 거의 다 있다 해서 그 멀떠군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그 온갖 잡것들이 떠 있는 이 멀떠군이를 그분의 음도에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좀 불쾌한 얘기긴 한데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후대에는 바로 전해져서 그러니까 이제 건전한 성문화 같은 것도 한번 장려해 봐야 될 문제 같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괜히 난 여인한테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되게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해가 빠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이해를 할 때 마치 멀떠군이와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때 오래된 책이라고 해갖고 그 책을 갖다 무턱대고 믿을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써진 것이냐. 그만큼 얼마나 믿을만한 것이냐. 이분처럼 자신의 아내마저도 멀떠군이로 표현할 정도로 있는 그대로 써주는 이런 역사냐. 그런 걸 우리가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믿지 않는 이야기예요. 뭐 동북공정이 문제가 아니고 외놈들의 역사 왜곡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역사를 우리 조선이 왜곡해 왔습니다. 이 태극기가 말입니다. 이 태극기가 결국 우리 국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 태극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게 인류 4대 철학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태극은 물론 상생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태극기가 조선 말기 조선의 마지막 임금에 의해 가지고 이 태극기 우리 국가 문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름은 대한으로 바뀌고 갑자기
저거 너 대국은 황제고 우리는 소국인 임금이다 이래놓고는 갑자기 자기가 일대 황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광무 1년이라고 다시 하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역사, 이 첨부 역사 그대로 다 알아야만이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 고종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황궁에는 우리 조선 왕실에는 이런 역사서를 쓴 첨부 밀기라는 게 전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외놈들한테 탈취당한 거예요. 그걸 제가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김봉환 원장님을 예사롭게 하지 않았던 것은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잠깐 제가 한 1, 2분 말씀하십시오 하고 나서 식당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오늘 뭐 1시간 한 10여 분 동안 마찬가지지만은 말씀의 모순이 저한테 안 느껴져요. 말씀의 모순이 안 느껴져요. 아, 이건 좀 과정됐고 좀 엉터리고 이게 앞뒤가 안 맞네. 제가 대충 대화해보면 아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유심히 들어보는데 앞뒤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이 범상한 분이구나. 그래서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참 놀라워요. 앞뒤가 아직까지 모순이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머릿속에는. 제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모시겠습니다. 다만 이제 화면이 좀 뜨니까 눈이 좀 뻐글고 그러는데. 그래 좀 가져와. 아까 이름까지 뭐 그렇게. 제 이름 진짜 건재.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음 주에 해서 이거 떨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김봉환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세요. 괜찮아요. 지금요 이상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김봉환 원장님이 나오신데 나는 문자만 보냈거든, 2분. 그런데요 평소에 안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제가 이런 미팅을 많이 해보는데 강사가 누구냐, 제목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아주 신기해요. 신기한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예사롭지 않아요. 또 하나는 문병호 장군님이 지금 80제 해서 100번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 군대 사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봉환 선생을 딱 비켜주잖아요. 나오는 게 약간 묘한 걸 내가 지금 느끼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세요. 그 대신 제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만두셔야 돼. 아니 이건 나는 강의하는데 솔직히 말 죄송해요. 짧은 시간에 많은 분이 오시는데 내가 모시는 사람이라고. 모시는 사람이니까 내용이 좋아야지. 엉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한번 끊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정사정 없어요. 아까 딱 논리적으로 팍 얘기하니까 진짜 바짝 하시고 준비해 주셔야 돼요. 딱 나한테 그만하시오 그럴 때는 이제 미천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오케이. KBS 아나운서에서 한 말씀 하세요. 1분만. 네. 30초 하겠습니다. 저 KBS 전 홍승택 아나운서입니다. 가운데 성으로 하지 마시고 이을성인데 그냥 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홍승택 아나운서. 좀 기억이 좀 새로울 수 있는데요. 사범군 슛 고링. 전창석 사이드 슛 고링. 많이 들었던 얘기 많이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대한민국 축구 농구 선수들 또 각 대학 이 전부 홍승택의 고대 연대 다 이름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매달 300만 원, 뭐 연세대학교 300만 원 줘야 되는데 1푼도 안 주고 있습니다. 또 받은 적도 없고. 여러분들 웃기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봉환 선생님이 그 말씀하는 건 저는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돌문양으로 너무 이렇게 좀 듣는데 쭉 일률적으로 가요. 그래서 맛이 없어. 먹는데 밥을 먹다 보면 수저를 뒤집기도 하고 발을 세우기도 하고 이게 좀 옆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지루한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좀 기교를 부리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부리네요. 그래도 근데 아직은 몸이 지루나. 네. 근데 이제 돌이 얘기하다 보면 돌이라는 사람은 딱 가다 맥히면은
나쁜 이제 여자 모음단패에서 이런 걸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약간 하다가 하면 이제 거기서 정신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이게 그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거든. 그 다음에 자기의 얘기인데 어떤 때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김봉환 선생님으로서도 들으면서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좀 웃기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러라. 근데 아직 위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 허진행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대로 우리가 이걸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바탕에 다 오신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가 됐다는 걸 여러분한테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김봉환 선생님 믿고 계속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애틀에서 오신 분인데 참 묘한 인연이에요. 전혀 나 예상 안 했어요. 제가 이제 2019년에 저분들이 신백강 박사님하고 저하고를 초청을 해서 시애틀에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시애틀에서 우리 고대사를 밝히는 분이 계신다? 참 놀랐어요. 근데 오늘 느닷없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혁 박사님 잠깐 나오셔서 한 1분 오늘 나오셔서 시애틀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대사 이씨 왕조 후손이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신 분. 자, 한번 말씀하세요. 이재혁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 대학에서 유학을 전공했고요. 미국에서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저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역사재단을 좀 저단이 만들었거든요. 거기 회장님은 우리 신백강 회장님과 우리 허신행 장관님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하긴 일선에 있어서 중국의 모든 곳에 우리 조상 땅들이 중국의 한복판에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 밝혀가지고 지금 책으로 펴내고 있고 더욱더 이번에는 지금 중국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에 속한다는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자료는 넘칩니다. 아까 우리 김봉환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서성의 진시황의 능이 우리나라 옛날에 단군 아니면 한인의 역 아니었을까?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경하고 서경책을 보더라도 시경의 한역편에 한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한성이 섬서성이 있고 그 한성을 완성시킨 백성들이 연나라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아까 한서진이 말씀하시는데 한사군이 설치됐던 나라가 연나라 땅 미성과 기성에 분할해가지고 망난과 현토가 거기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나라의 신딩 동국 여지승남의 평안도에 대해서 똑같은 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확실하게 중국의 우리 조상 땅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서 못하는 것을 반드시 미국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전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 포럼이라고 우리가 세웠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탑 대법원장, 총리, 국회의장, 교수, 사업가들이 650명 모여든 거예요. 묘하더라고요. 650명 모여들어요. 우리나라에 내놓은 사람들이 대법원 이용훈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 모여드느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10년째 매달 우리가 지금 포럼을 해오고 있는데 일고 출신들이 이제 호남에서는 제일 엘중에 엘리트예요. 저는 한참 순천이 촌놈이라 끼지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 총동창 회장도 하시고 또 뜻이 있어서 사업을 하시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호남 미래 포럼에 지금 항시 지주 역할을 해오십니다. 월 받으세요. 지난번에 한번 2달 전인가 석 달 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점심을 한번 다 사주시고 그랬는데 이수행 고모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냥 한 말씀만 해보시죠. 길게는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네, 허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해명을 좀 잠깐 하려고 나왔습니다. 호남 미래 포럼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너무 비대칭으로 좀 정략이 되어 있다는 그 각성하에서 이건 뭐 제가 성장한 후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 다닐 때가 별로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부딪히고 생활하면서 한 나이 40쯤 되니까 이건 정말 이게 아니다라는 그 아주 깊은 저희에서 그래서 사회를 좀 제대로 좀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사실은 정말 훌륭한 걸 모셨습니다. 회장님 비로소 많은 훌륭한 걸 모셨지만은 항시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상과 실제 하는 것은 굉장히 괴리가 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서게 된 거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조금 절대 기분 상하지 마십시오. 저도 역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인류 미래라든지 또는 우리의 태생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하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틈틈 책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뭔가 좀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짓이 아닌 부분하고 우리 호남 미래포럼 결부가 돼서 있는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마음속으로 동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장관님 열과 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동지적인 입장에서 한 번, 두 번쯤 와서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 저는 어디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제가 배울 만하고 들어볼 만한 얘기를 그런 취지에서 정정은 못하지만 가끔 한 번씩 와서 뵙고 또 기왕하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명함도 아까 좀 주시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의 기 보세요. 기 보세요. 대단합니다. 저는 막 기가 세다고 하지만 저는 항시 굽히면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기가 대단하세요. 저 양반이 사자상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대한민국 미래포럼,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 미래포럼 하는데 같이 이제 조인트가 됐습니다만은 2년 전에 저더러 여기 좀 와보시오. 어디로 갑니까? 종로 3가에 가정교회로오시고 3층으로. 그래 나는 이제 여기 한 회장님하고 저 김기선 실장하고 두 분이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두 분이 세 사람이 왔어요. 보니까 아무 별로 없는데 그래 한 분이 딱 계셔. 그러면 조금 있어 보시오. 그러더니 19명인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기 참 중요한 분들이 오셨는데 저보고 같이 좀 모시고 가봤으면 어떻겠냐. 그래요. 저를 신뢰해주고 장소까지 얻어서 사람들까지 19명, 7, 8명을 모아서 놓고 당신이 좀 해보라. 그러는데 에이 그건 참 못난 놈이지. 아까 우리 저 김봉환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못난 사람이지. 믿어주는데 신뢰해서 사람들까지 장소까지 강의실도 좋아요. 그게 3층에.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시켜서 해보니까 이게 잘 추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냥 다 한 거예요. 제가 다 한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2회째 공휴일도 했어요. 난 여러분들 물었어요. 이름도 여러분한테 물어서 7개 가지고 만장일치로 한 거예요. 제가 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휴일도 하오니까 하십사. 그래서 한 번도 지금 안 빠지고 매주 수요일 장소를 두 번째 옮기는데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임중산 선생님이신데 오늘 꼭 한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고 한가 봐. 평소에 이제 또 열정이 37년생입니다. 그리고요, 책이 있으면요, 밤새도록 안경도 돋보기도 없이 책을 다 읽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탁구를 많이 치셔가지고 탁구 알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밝대요. 이야, 이거 정말 참 놀래. 이게 입지적인 분이에요. 얼굴 든 분이. 그래서 임준환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길게 이해하시지 말고, 잠깐 아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 드리면 또 호되게 혼날지도 몰라요. 그 시행장관님을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참 정성과 열성을 그냥 오로지 여기다 모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들이 여기 모일 수 있었고 또 나중에 저기 저 박종원 선생 같은 분들 저 숨은 사람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김세환 선생님 여기 나오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하냐? 새 마음, 의식개혁, 새 마음, 그리고 나라 바로 살리는 게 나라 살림을 바로 살리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정치를 발전시키지 않고는 사회 안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일 초점을 지금 맞춰주신 게, 그런데 여기 내가 여기 구자호 선생한테도 내가 몇 번 적이 했어요. 시간을 앞당겨야 된다. 시간은 금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시간 날릴 수가 없어요. 이 나라를 당장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이게 우리 공부가 돼야 됩니다. 돈은 당행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돈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니 좋은지, 죽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게 도가 아니에요. 종교로서는 그냥을 바라는 거야. 정치만 잡아야 된다. 정치. 그 주인공이 지금 허순행 장관입니다. 제가 그냥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야, 이거 이러다가 아까운 인생으로 태어나서 값없이 살다가 엉망하게 쓰러져가는 이것만큼 비열함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사명,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거, 이거 바로 알아야 되고, 정치 바로 알아야 되고, 제 얘기 이걸로 끝났습니다. 오늘 내가 김세환 선생님이 새마을 운동은 성공했지만 새마을 운동이 지금 미완이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젊은이들과 여성들을 끼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제 얘기 여기서 감사합니다. 저 열정과 올고듬을 참 누구도 못 따라가요. 저 열정과 올고듬을. 근데 오늘 이제 참 시애틀에서도 왔고 우리 서천복 선생님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야 할 텐데. 근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김봉환 선생님 때가 왔어요. 아까 5만 5천 그러셨는데 때가 거의 오고 있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네, 거의 오고 있고 왔어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그 새벽이 먼동이 틀 때는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트잖아요.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전 세계가 충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곧 어둠이 곧 그치겠구나. 그리고 밝은 세상이 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직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마 김봉환 선생님께서 아마 그 길을 조금 터주시지 않을까 인정일까요? 그래서 중임을 느끼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